오늘 이 시간의 강의 내용은요, 원근법입니다. 퍼스펙티브라고 해갖고 원근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원근법이라는 건 뭡니까? 사진가가 사진을 촬영해서 사진을 보여줌으로 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화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초점이라는 게 있고, 콘트라스트라는 게 있고, 뭐 몇 가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원금감을 이용한 그런 사진적인 방법도 그 사진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원근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는 사진은 평면 예술이잖아요. 평면성이 강조된 작업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안이죠.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입체적으로 보죠. 볼륨감 있게 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뭐죠? 이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평면으로 봐서 사진가가 사람이 봤던 그런 세상하고 카메라로 그냥 무작정 작업했던 그런 사진에서는 그 평면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봤던 그런 느낌이나 분위기가 재현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또 원근법을 살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치중하는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든가 초점을 조절한다든가 노출을 조절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런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평면성은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 항상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림과 사진은 굉장히 이렇게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그림에서 이런 원근법이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중세 시절의 이 그림에 대한 사조라든가 경향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잘 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슬쩍슬쩍 컨닝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으로 보면요, 중세 때는 어떤 게 많습니까? 종교화가 많았죠. 종교화가 모든 그림의 기본이었다가 이게 이제 르네상스로 넘어오면서 이런 화풍이 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이 그림의 이 사조는 장르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우리 강의 앞부분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뭐예요? 인상주의 화가들도 있고, 자연주의 화가들도 있고, 초현실주의 화가들도 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증물주의 파트도 있고, 표현주의도 있고, 입체파도 있고, 야수파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표현 방법 사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진이라는 매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그림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하나였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현실감이에요. 사실감을 강조하는 그런 게 그림의 주 목적이었다가, 그런 거를 카메라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느낀 다음부터는 사진하고의 좀 차별성이나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미술의 사조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중세 때는 그렇게 종교화 위주의 작업을 하다가 르네상스라는 시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세계를 그리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교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데 굉장한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경험한 세계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했던 세계를 시각적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고민하는 게 당시의 화가들의 주 고민거리였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한 게 원근법이다.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게 원근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이나, 아까 사진 말씀드렸지만 그림이나 사진이나 둘 다 평면성,
평면성을 강조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사진의 입체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처럼 볼륨감을 넣어주는 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 표현의 중심이 될 수뿐이 없었다.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어느 또 여행을 가서 자연 풍경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고 뭐 흥분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뭐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든 자기가 카메라에 갖고 찍었어요. 찍은 사진을 집에 와갖고 확인해 보니까 그 자신이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감동과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렌즈는 일환이기 때문에 대상을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100% 표현해 줄 수 없는 평면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다. 또 그렇게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기술적인 테크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가 원근법이라는 그런 사진의 그 기술이 이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원근법을 집어넣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평면성을 극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가 풍경에서도 지금 도로가 앞부분은 넓게 나오고 좀 멀리 갈수록 길이 좁아지면서 깊이감이 나타나고 거리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거기에 또 중앙선의 노란 선까지 강조되면서 훨씬 더 입체적인 영상으로 사진이 표현되는 게 이런 게 원근법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사진이고 사진 기술적으로 따지면 펜포카스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 이따가도 배우겠지만 화상의 앞부분에 특정한 물체를 놓고 찍게 되면 지금 윗부분만 찍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사진이 굉장히 그냥 평면적으로 보일 테지만 앞부분에 이게 가시 덤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면서 사진의 거리감과 깊이감, 원근감이 느껴지면서 사진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줬을 때 사진의 원근감이 강조되면서 사진의 볼륨감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원근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적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요. 첫 번째가 화상의 크기 및 초점에 의한 원근감 표현. 그러니까 초점에 의한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배웠던 아웃포커스, 펜포커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예시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펜포커스 효과로 원근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뒷부분을 아웃포커스 처리해가지고 깊이감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초점에 의한 원근감.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건 지금 화상의 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메라 렌즈 앞에 특정한 물체를 집어넣고 찍다 보면 실질적으로 요 나무보다는 요 뒤에 있는 바위섬이 엄청나게 큰 건데 실질적으로 얘가 커 보이다 보니까 여기가 작아지고 굉장히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감과 깊이감이 나타나면서 원근감이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같은 거 찍으실 때는 그냥 풍경을 보고 멋있어갖고 그냥 원경만 찍다 보면 단순화되긴 하지만 평면성이 더 강조가 되었고 사진이 굉장히 맥이 빠지는 사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대상을 렌즈 앞쪽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사진이 굉장한 원근감이 강조되면서 입체적인 볼륨감 있는 사진으로 우리한테 보여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경사진 찍을 때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예를 들었던 두 장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일반적으로 그 랜드스케이프 풍경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요 윗부분에 등대하고 요 강가만 찍는다고 했으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납작한 사진이 될 수가 있는데 작은 돌을 하나를 렌즈 앞쪽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게 원근감이 과장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와이드 렌즈다 보니까 제가 이걸 지금 관광 렌즈로 찍은 건데요. 굉장히 등대는 작아 보이고 이 바위는 돌은 커 보이니까 그래서 광학적인 왜곡이 생겨서 훨씬 더 깊이감이 생기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거보다 좀 가까운 거리예요. 이 강인데요. 이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데 여기는 강이고 여기는 바다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등대인데 요 강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왜곡에 의해서
그 과장된 효과에 의한 원근감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아무튼 요 앞에 요 돌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진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나타날 수뿐이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풍경사진 찍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풍경사진을 만약에 찍어서 여행을 가든지 해갖고 찍을 때는 그냥 원경 자체만 이렇게 찍지 말고 근경도 같이 집어넣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훨씬 더 입체감 있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피사체 개조에 의한 원근감 표현. 이거는 원경 촬영 같은 거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처럼 근경에 있는 풍경은 진하게 보이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라데이션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도 원근감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원근감 표현이. 그래서 일반적인 풍경 같은 경우에 뭐 도시 풍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카메라 앞쪽으로 오는 거, 가까이 있는 거는 진하게 보이지만 멀어질수록 흐려져서 단계적인 톤의 변화로 거리감과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원근감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다라고 또 두 번째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가 있습니까? 렌즈에 의한 원근감이에요. 우리가 렌즈를 지금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렌즈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렌즈가 나올 건데요. 우리가 스탠다드 렌즈라는 게 있어요. 표준 렌즈. 그러니까 표준 렌즈라는 건 가장 일상적인 원근감. 우리가 사람이 대상을 바라다보는 그런 듯한 원근감을 거의 왜곡 없이 보여주는 게 표준 렌즈예요.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렌즈를 우리가 광각 렌즈라고 그러고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좁은 렌즈를 망원 렌즈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각 렌즈는 넓게 찍히고 망원 렌즈는 부분만 찍히고 근데 광각 렌즈는 아까 우리가 등대 사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렌즈 자체의 원근감 때문에 원근감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가 돼요. 좀 심하게 하게 되면 왜곡까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요게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요게 광각 쪽의 렌즈고요. 요게 망원 쪽의 렌즈거든요. 근데 광각 쪽 렌즈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보이잖아요. 앞사람하고 뒷사람 거리가 굉장히 멀게 보이는데 지금 망원 렌즈 쪽은 어때요? 붙어서 보이지 않습니까? 다리를 보게 되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발의 위치가 그 위쪽 상체만 봤을 때는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망원 쪽 렌즈는 원근감이 약화가 되지만 광각 렌즈는 원근감이 강조가 돼서 훨씬 더 멀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런 렌즈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원근감을 좀 더 강조시키고자 할 때는 앞부분에서 예제로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풍경사진 찍을 때 그렇게 원근감을 좀 강조시켜서 사진을 찍고자 할 때는 망원 쪽이나 표준 쪽 렌즈보다는 광각 쪽 렌즈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 스냅이나 이런 걸 찍는데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찍어야 되겠다 할 때는 망원 쪽의 렌즈가 훨씬 효과적이죠. 콩나물 시루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좀 떨어져 있어도 다다다닥 붙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광각 렌즈를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많은데도 듬성듬성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밀집된 것처럼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이용한 원근감 효과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공기의 개조에 의한 그런 거는 일반 풍경 사진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첫 번째 나왔던 화상의 크기에 의한 원근감, 그 다음에 초점의 위치에 의한 원근감, 그 다음에 렌즈에 의한 원근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장비를 사용해서 아니면 위치 설정을 해갖고 만들어줘서 사진의 볼륨감을 집어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이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 있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진은 평면 예술이다 보니까 입체감이 없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그런 입체감, 볼륨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원경을 찍을 때 금경에 특정한 물체를 하나 집어넣고 찍게 되면 원근감이 훨씬 더 강조화되고 크기에 따른 거리감까지도 묘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렌즈를 이용하게 되면 특히 광각렌즈 계열에서는 원근감이 과장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강력한 원근감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반대로 망원렌즈는 원근감이 약화가 돼서 효과가 반감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풍경사진에서 그 개조에 의한 거리감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사진의 그런 평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촬영 기술이 이런 원근법, 퍼스펙티브에 의한 기술적인 테크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진을 찍으실 때 요 점을 참고해서 찍으시면 사진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